잘 고른 임야 덕에 호사를 누리면서 한다는 첫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경기도 양평으로 갑니다. 소장님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십니다.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무덥지도 않고. 제가 양평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찍 퇴근할 것 같고 15분 걸렸어요. 오늘은 어떤 집을 찾아가죠? 오늘은 임야 위에 지은 집을 탐구할 겁니다. 아, 임야 위에 좀 높나? 임야라는 소리에 우리 소장님 살짝 불안해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임야가 평지에 있으면 임야가 아니지. 그나저나 우리 소장님 조기 퇴근 희망은 사라지게 생겼는데 어쩐대요? 이런 오르막을 이제 나와야 되는데. PD님 얼마나 더 가요? 거의 왔습니다. 제가 양평 살잖아요. 오늘 일찍 퇴근할 것 같고 아직 안 보이는데 너무 산속이다. 그러게 왜 김치국은 먼저 마셔가지고 어이. 그래도 오늘 고생이 아깝지 않을 테니 기다려봐요. 이 집인 것 같다. 이렇게 깊은 숲속에 저기 나와 계시는 것 같네. 이른 아침부터 바쁜 건축주 부부. 나름 촬영 준비를 하는가 했더니 완전 공사 삼매경에 빠져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찾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죠. 높죠, 조금. 맞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언덕 위에 이런 또 모던한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오다 보니까 이 바깥에 공사 자재가 막 있어요, 아직. 그렇죠.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 보자마자 이게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외관만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입주 전이신가요? 저희가 입주는 2년 전에 했는데 네. 공사는 저희가 3년째 진행 중이라 3년째 지금 계속 공사 아직도 중이라고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3년째 공사 중이라면서 뭐가 그리 즐거우셔? 안녕하세요. 금매로 나온 임야 땅을 절반 가격에 구입해 건축비를 아낀 남편 임광선입니다. 중요 골조 시공만 빼고 나머지 전 과정을 셀프 시공한 그래서 건축비를 더 아낀 아내 김지민입니다. 한적한 임야 땅을 사서 이 넓은 집을 두 사람이 직접 시공했다. 일단 이 부부도 연구 대상감이네. 제가 주로 지금까지 일을 사업만 했습니다. 그때는 공연 관련 제작 사업 쪽 한 12년, 14년 정도 일을 했고 베이비 스튜디오 사업을 했어요. 그것도 한 10년 넘게 했죠. 클래식을 전공한 남편 건축주가 연주자가 아닌 사업가로서 한 시간이 무려 24년. 일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더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업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사업이 잘 안 된 건 아닌데 번아웃이 와서 사람들을 점점 안 만나다 보니까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근데 시골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아니 제가 네. 양평에 이렇게 뷰가 좋은데 이런 땅이 잘 없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땅을 구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처음에는 네. 200평에서 300평 정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그 큰 땅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큰 땅은 싫다. 일단 가서 보자고 해가지고 와서 봤거든요. 근데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게 이 뷰를 어쩔 거야 글쎄. 뷰가 좋은 대신에 너무 크니까 저희는 못 산다 했더니 금매로 나왔대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지. 그래서 여기 양평 평균 시세가 평당 50에서 60 정도 하는데 여기가 평당 25에 나왔어요. 평당 25만 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임야인데 저희가 왔을 때는 막 여기 산이었고 나무도 있었고 뭐 가격이 너무나 매력적인데 나무 덤불이 뭐가 문제겠어요? 외가 쪽들은 어르신들이 땅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거의 매물이 없어요. 좋은 것들은. 좋은 땅을 얻으려면 그 지역,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냥 각 부동산에다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면 좋은 땅 있을 때 전화가 바로 와요. 그 이장님 찾아가는 것도 팁이라고. 맞아. 또 이장님들은 정보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근처에 좋은 땅을 또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근데 이장님 찾아갈 때 주의할 점이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음료수라도 하나. 꼭. 그래서 임야 땅을 사는 걸 네네. 건축주분들이 땅 고르실 때 좀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도로가 연결돼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경사도를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 내에 들어와 있느냐. 임야는 대지에 비해 저렴한 대신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았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는데요. 의외로 집을 지을 수 없는 맹지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답니다. 또 하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임야의 평균 경사도와 산의 높이 등 개발 허가를 위한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니까 매매 후 확인이 아니라 매매 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도로하고 경사도만 따지면 훨씬 저렴한 값에 땅을 구할 수 있다. 처음엔 몰랐어요, 저희도. 근데 조금 계속 이제 발품 팔아서 알아보다 보니까 나중에 우연치 않게 알게 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알더라고요.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임야에 절토를 해서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사가 있다 보니까 성토를 해서 땅을 만들어 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데, 절토는 괜찮은데 성토는 땅을 다시 올린 거기 때문에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성토 후에는 비도 맞추고 해서 1, 2년 동안은 다진 다음에 집을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절토였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야에 손수 올린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I gave a letter to the postman. He put it in his side 내부는 흰색 톤의 외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 this morning. He brought my letter back. She wrote upon it. Return. 빈티지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게 흡사 멋진 카페 온 곳 같네요. No such number. No such song.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이제 도면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너무 감정이 드러나면은 또 그쪽에서 또 조금 더 이제 추가를 또 금액 같은 거를 또 부풀릴 수 있으니까 마음에 절대 동요되지 말자. 네, 둘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만발의 준비라고 딱 앉아서 그 도면을 딱 보여주는 순간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와! 설계는 마음에 쏙 들었는데 변수가 생겼다지 뭐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비가 갑자기 40% 정도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같이 인상이 된 거예요. 이미 저희는 도면을 보는 순간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살았어요. 밤에 꿈도 꾸고 낮에도 우리 여기 이렇게 되니까 한달 여기서 정도 이렇게 하면 살았다. 되겠다. 한 달 정도 살았는데 살던 집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해서 직영 건축을 해보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59평까지 1차로 짓고 준공을 받고 그다음에 2차 증축 허가를 내서 또 짓자. 요렇게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까지는 3차 증축까지 해서 허가가 다 났습니다. 60평이 넘으면 종합건설사에 맡겨야 하니 당연히 시공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부는 집 짓는 속도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시간차 허가를 받아서 직영 시공을 하기로 한 거죠. 아니 이 실내 분위기가 네. 정말 전문가가 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다행이다. 이게 성공인데. 너무나 투톤으로 딱 완벽하게 모든 소품까지 다 정리돼 있으니까 완전 인테리어 전문가가 이 소품까지 다 이게 옆에서 코디를 해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 과찬. 분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네. 노출 콘크리트잖아요. 예. 처음에 요거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근데 예. 요 차가운 분위기를 우드로 좀 중화를 시키면은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드를 많이 넣었더니 대성공이었어요. 천장을 가득 메운 고제나무는 오랜 시간 건조되어 뒤틀림이 적고 예스러운 맛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은근히 비싸대요. 저희가 좋아하는 게 고제나무라서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저희가 직접 붙였어요. 직접 붙이셨다는 거죠. 직접, 예. 직접. 아 요거를 시공하시는 목수분들께 부탁했더니 이거를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제 의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니 저희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서툰 것 같지만 고제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그래서 살짝 잘못 붙여도 티가 안 나요. 일단 맡긴 거는 이제 소장님 섭외한 것과 골조 세우는 거 저희가 RC잖아요. 뭐 설비, 설비, 전기,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방수,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옥상 방수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단열재 바닥에 방통 단열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했고, 네 그리고 뭐 줄눈 같은 건 저희가 다 하고, 저 실리콘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가리. 저희가 노출 콘크리트니까 면가리 저희가 직접 하고 등 같은 것도 구멍 하나 뚫어주셨는데 저희가 점핑해가지고 등도 조명 설치는 거의 다 저희가 직접 하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일단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싶었고, 돈이. 그리고 괜찮은 것들 집에다가 구축하고 싶었어요. 아니 하시고 싶은 거는 많으시고 그렇죠. 예산은 부족하시고 그렇죠. 눈은 높아가지고 또 네. 대충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부부가 의견은 또 일치하고 예. 그래서 요런 요 이제 이 아일랜드 상판을 보시면은 예, 예. 스테인리스 상판입니다. 예. 어떠세요, 보시면? 예, 요즘 많이 인기 있죠. 네네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비용을 많이 좀 투자하셨나 봐요. 아니, 요것도 저희가 이제 셀프로 어찌 보면 거의 셀프로 한 건데 요거를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아니 이거를 셀프로 했다고요? 네네네. 네. 이렇게 두꺼운 스테인리스 상판을 직접 시공했다니 부부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마침 건축 박람회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요런 주방 가구 하면은 얇은 걸로 절곡해서 만들잖아요. 예, 예. 통짜로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하니까 여기 상판만 400만 원을 달라고. 근데 이미 봤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와이프랑 눈이 하트가 돼 있는데 그래서 방법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비용을 절감했으려나? 스틸 관련 업체를 여기 가까운 곳으로 알아봤더니 취급을 한다고 해요. 비싼데 한 70만 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들었던 게 400만 원이고 이제 이 더 큰 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 70만 원이라고. 근데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했던 거죠. 티 내면 안 된다. 뭔가 거래를 할 때 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이제 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입한 게 지금 뒤에 보이시는 3m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이는 조리대까지 해서 아마 80, 90 정도 됐을 거예요. 드린 게 72만 원이에요. 아, 드린 게 죄송해요. 드린 게 70, 가공비까지 72만 원이랍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스테인리스 컬러는 저 컬러잖아요. 반짝거리는. 근데 올 때는 시커먼 색으로 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라인더에다가 수세미 다 장착해서 다 샌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은 건 하되 차선책으로 최대한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알지? 이따 내가 얘기할게. 아, 이따는 있어? 요즘은 마당 조경 시공에 한창이라는데요. 마당 밝힐 조명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손수 하시나요? 그렇죠. 이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합니다. 뭐래? 아, 여기는 처음에는 그냥 아예 그냥 다 흙이었고요. 이 단차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경사였어요. 다 삽으로 갈고리로 긁어서 물매 잡고 모질한 흙 수레로 떠다 나르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아예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예쁠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단차도 만들고 단차 만들려면 흙이 또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이 지금 여기 보시는 턱도 다 와이프랑 조적해가지고 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지중해 느낌이 좋겠다 해가지고 다 색깔도 그 어디 휴양지에서 볼 법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첫 느낌이 좋아야 되니까 대문 열었을 때 이 디딤 나무가 철도목이 또 예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갖다가 또 이렇게 깔고 주말엔 쉬고 싶죠. 쉰 적이 없어요. 아, 예, 그래도 오래 걸려요. 아니, 그래도 가끔 일요일에 사치가 있어요. 주말에 사치. 그거는 이제 아침을 먹고 1시간 정도 아. 커피 타임을 즐기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날씨가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쉬어요. 아 정말 힘들죠 쉬는 게. 뭐래? 날씨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쉬죠. 부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매일 조금씩 채워지는 풍경. 몸은 힘들어도 표정이 밝은 이유가 그 때문 아니겠어요? 킨다! 들어왔어. 2층은 또 어떤 모습일까? 네, 올라오세요. 아, 여기도 콘크리트를 다 노출했는데 여기는 또 침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장을 했네요. 이쁘게. 네네, 흰색으로. 먼지 안 날리게. 네네. 그런데 1층보다는 2층이 좀 좁은 듯한 느낌이 있네요. 아, 2층은 저희가 순환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로 쭉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여기는 워시타워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이에요. 야, 이 수납장이네요. 그리고 이제 물도 좀 쓸 수 있고 가면은 침실도 있고. 굳이 2층은 이렇게 넓은데 순환 구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순환 구조를 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일단은 중정이 갖고 싶었어요. 가운데 중정을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환 구조가 됐고 그리고 올라와서 생활 패턴에 맞게 그 흐름에 따라서 뭐 이제 옷빨래 같은 거 벗어 놓고 뭐 방으로 들어가고 요거를 자연스럽게 동선을 좀 짰습니다. 아니 두 분의 이 삶의 방식과 이 주택을 보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주거 공간을 완전히 달피한 것들이 보여요. 계단이 올라오면서 나는 세탁기가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거를 어떻게든 구현하고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2층은 계단을 올라가면 그 우측이 바로 물을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가면은 시네마 룸,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부부의 생활 동선에 맞게 하나로 연결되는 2층. 시네마룸 옆으로는 남편의 서재 겸 부부 침실이 파티션 하나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집 놀라운 공간이 또 있다나요?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어머 세상에.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집안에 2층에 짐이 있네요, 짐이. 네, 짐이죠. 예. 아니, 저는 사실 이거 문 열 때 이 정도 공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침실이 있겠거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 저희가 네. 어쨌든 좀 외지로 와서 사는 거잖아요. 네. 커뮤니티도 없고 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운동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홈짐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보면 주황색, 그 다음에 벽에 블랙, 그 다음에 간접 조명, 거울,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어설퍼요. 아, 네. 근데 전체를 보면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직접 하신 건가요? 예, 여기는 처음에는 아예 그냥 콘크리트밖에 없었어요. 그냥 네. 아무것도 없었던 거를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한 겁니다. 보시면 보기에는 되게 막 좋아 보이는데 네. 사실 저희가 여기 중고로 구입을 한 게 엄청 많습니다. 웬만한 거는 네. 거의 다 중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트도. 운동을 한 3년째 열심히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마음은 열심히 했죠. 네. 네. 마음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게 중고라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이런 매트도 준 거고. 매트도 중고고 뭐 덤벨도 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처럼 안 하면 돈이 많이 들긴 해요. 예를 들어 홈짐에는 무조건 대형 거울이 들어가는데 거울 시공 비용이 정말로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설치했으니까 거기서 절약되는 비용이 한 4분의 3 정도는 더 절감이 되고 충분히 싸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덤벨 같은 경우는 중고를 사더라도 무게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고를 사셔도 됩니다. 예, 아무리 써도 무게는 줄지 않습니다. 예. 오늘 집이 대단하게 느껴졌다기보다는 집에 사는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건축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만 남는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부부 합산 에너지는 역대 최강의 부부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 그다음 그걸 완성해내는 거, 그걸 또 3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치에 대한.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집이다. 사람도 놀랍다. 으이씨. 고생했다. 고생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건축의 진정한 맛은 집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집을 지는 과정에 있다지요. 저는 사람들이 꿈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졌고 지금 앞으로도 만들 공간이 좀 남아 있지만 늘 재작년에도 1년 남았었고요. 작년에도 1년 남았었고요. 올해도 올해 안에 끝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또 내년 가봐야 압니다. 모르겠어요. 제대로 즐긴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하고 싶은 공간들을 다 구현을 했기 때문에 좀 삶이 다 완성하고 나면 풍족해지지 않을까, 좀 평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깥에도 보면 캐치 더 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공간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부심. 올여름 부부가 쏟아낸 뜨거운 땀방울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Because